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감면보다는 재난지원금이나 장학금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립대들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학생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기말고사와 함께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학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측이 본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방역과 원격 수업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록금 감면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학 측은 방침이 확정되면 1학기 종료 전이라도 학생들과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출이 줄어든 부분을 전부 다 좀 계산을 해보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산정해보고 있습니다. 조선대와 광주대 등 사립대학들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학생 지원책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 역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 대표들과의 협의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총학생회장 입장으로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만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가정은 안 하고 있고요. 교육부나 어른들이 꼭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면서 각 대학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인재육성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다음 달 초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은 5,800여 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새천년 인재육성 출연금 등을 통해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5.18 역사 왜곡 금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야권의 반대 기류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의 핵심은 무엇을 왜곡으로 볼지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입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적 영역인 인터넷과 출판물에서 5.18을 왜곡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5.18 당시 국가의 폭력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해 처벌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저항운동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반인도적 범죄라 규정하였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출판물 등 공적 영역에서 진실의 영역인 5.18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이를 고려해 명백한 사실을 제외하고 예술활동이나 학설을 제기하는 것에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것들을 만듦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민주당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당론 차원으로 추진해 반드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다 모아지면 그때는 당론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야당 측 5.18 진상조사위원인 이동욱 위원은 왜곡에 대한 해석이 편파적일 수 있다며 이후 충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왜곡 처벌법을 만들고 저건 왜곡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왜곡 세력이라고 딱지를 부착하면 이에 앞서 왜곡처벌법을 발의해 이번 개정안과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양양자 의원도 5.18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5.18 역사 왜곡에 상처 입은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이곳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세계 수영대회 유치 같은 큰 사업들은 주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는 일이 추진됩니다. 지역의 역량을 어디에 쏟을지를 시민총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을 많이 가꿔서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지역에 노사가 상생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등 2021년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지 시민들이 투표로 정하는 일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광주의 역점 사업이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다 보니 시민들의 실제 삶과 괴리가 컸다며 광주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선정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올해 9월 시민총회를 열어 내년도 광주의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시가 공동으로 실천대회를 갖고 내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민총회에 올릴 10개의 안건은 광주시 온라인 커뮤니티인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걸러집니다. 시민 제안과 안건들 중에서 좋아요 등의 공감을 많이 받은 10개가 예비 의제로 선정되고 이 가운데 시민총회에서 3개의 공론 의제와 최종 역점 의제 1개를 현장 투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지역주의나 특정 단체의 민원 사업, 인기 투표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또 강제력이 없어 권고 성격인 시민 제안을 광주시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순히 어떤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차년도 시민총회 개최를 할 때 그 평가 결과도 반영하여 더욱더 완성된 모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노동과 환경, 산업과 일자리, 교육 등 광주 지역의 여러 현안들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선정할 광주의 역점 의제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양만권 대기업들이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급휴가를 시행하는데요. 대기업이 이 정도 상황이다 보니 하청업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가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입니다. 원인은 자동차, 조선업종의 세계적 불황에 따른 매출 급감. 특히 자동차 강판이 생산 제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양제철소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일부 생산 설비를 멈추고 한 사람당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만 지급됩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지난달 50억 적자를 기록했다며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은 사측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일방적인 휴업 결정에는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원들 반응은 안 좋죠.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지난달 한 달 누적이 되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걸 내다보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청업체의 사정은 더 암담합니다. 포스코는 이미 올해 초 1차 사내하청 104곳에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5%씩 운영비를 감축하라고 요구한 상황. 여기에 최근 감산까지 실시하자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곧 인건비인 하청업체 특성상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데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협력사는 폐렴오는 수준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이 시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광양제철소는 경기 침체가 둔화될 때까지 유급 휴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지역 노동계에서는 도미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수출입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1년 전보다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5월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감소한 25억 8,300만 달러, 수입은 47.5% 줄어든 17억 8,700만 달러로 기록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7억 9,6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해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1,300만 달러보다 15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경영 간섭 배제를 결의한 데 대해 광주시의회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광란 광주시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영 간섭을 하지 말라는 주주총회 의결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투명한 경영을 통해 노사 상생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글로벌모터스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사민정협의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이 참가하는 채용 설명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1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형 인공지능 일자리 채용 설명회에는 인공지능 산업 융합사업단을 비롯해 인공지능 관련 기업 25곳이 참여해 올해 채용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올해 연말까지 22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인데 이번 설명회에서 일부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올해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해온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올해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지난해 2만 5천여 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좋은 곳이지만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개장이 취소됐습니다. 여름철 순환사고에 대비해 광주 소방본부가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119 특수구조단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순환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헬기와 고속인명구조보트,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구조훈련과 드론을 활용한 인명수색 작업 등을 연습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지역의 각 관서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 결과 피의자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10대 청소년이었고 N번방 관련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